자, 교재 보시죠. 203페이지 중개보수 범위에서 1번 주택 밑줄 하셨죠? 기억에 주택, 부속토지 포함 밑줄 하셨죠? 부속토지 포함 중개에 대한 보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다음 밑줄 국토교통부령 은 공통이다 그랬죠? 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차이점이 뒤에 따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까지 밑줄 하시고 조례 동그라미. 조례는 사무소 조례입니까? 대상물 조례입니까? 조례 밑에 사무소 소재지 적으시고 그래서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밑줄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 각각 받는 것이 보수도 그랬죠? 그 다음 동그라미 일방 동그라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 밑줄의 경우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밑에 0.9% 적으시고 0.9%로 하고 주택 임대차 등 밑줄이면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 0.8% 이내로 한다. 그 0.9, 0.8은 누구로부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이고 그 범위 내에서 각각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주택 외 기억의 주택 외 밑줄 중개 대상물 중개에 대한 보수는 밑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끝이지 뒤에 시도조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시도조례 X 적으시고 그래서 주택 외에는 둘째 줄 주택 외에는 오피스텔과 그 밖에 주택 외로 구분해서 정하고 있다. 원칙 주택 외는 몇 프로인데 0.9인데 니은이 오피스텔 밑줄 하시고 전용 얼마? 전용 동네 85 이하인 상하 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 갖추고 있다. 줄이면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매매 교환이면 밑에 둘째 줄 일방 동그라미 하시고 매매 교환은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 0.5%로 하고 임대차 등이면 1,000분의 4 0.4%로 한다 그죠? 그만큼의 오피스텔 빼고 나머지는 몇 프로? 넘기시면 204페이지 맨 위에 D가 그 밖에 주택 외에는 몇 프로? 셋째 줄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적용해서 기억 방금 전에 적으셨던 건 중개 대상물인데 과로 주택의 경우 중개 대상물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 있죠. 그럼 어디 기준 둘째 줄 중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 기준 중개 대상물 소재지 하면 안 돼요. 밑에 D것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밑줄 그러면 전체 건물을 뭐로 주택 규정을 적용하고 그 말은 조례에서 계산하셔야 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를 뭐로 주택 외로 한단 말은 몇 프로 0.9 이내에서 협의해서 받는다 그죠? 그래서 거기 밑에 주택에 대한 계산 문제가 주어지면 그 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매매 계약 매매 대금이 1억 5천이다 주어지면 1억 5천 찾아보세요. 표에서 매매가 1억 5천이다 몇 프로? 2억 미만이니까 0.5% 요율 곱해서 나온 금액이 산출된 금액이 75만 원이죠. 한도액은 80이죠. 그럼 산출된 금액이 80이어서 산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죠? 그러면 얼마 받고? 75만 원 받는데 이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일방이 부담하는 계산해 놓고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물이면 곱하기 2에서 150만 원 매도인으로부터 하면 75만 원 1억 8천이면 0.5%죠. 이제 90만 원 나왔죠. 한도액 얼마? 80 요율 곱해서 나온 산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죠. 그럼 얼마? 80만 원 한도 초과하면 처벌되니까 총액물이면 곱하기 160 아시겠죠? 임대차도 옆에 임대차 있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40이다.
곱하기 얼마? 100을 하니까 총액이 얼마? 5천만 원이면 쳐다가 보세요. 5천만 원 몇 프로? 임대차. 응? 5천만 원 5천 이상이니까 0.4%죠. 20만 원 나왔죠. 한도액은. 그럼 이것도 산출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려니까 얼마? 20만 원. 총액물이면 40. 아시겠죠? 표를 찾아서 이해하시면 돼. 쉽다는 겁니다. 옆에 페이지 중개 밑에 하단에 중개보수 계산이 있죠. 넘겨보시고 동그라미 3번 체크하셨죠. 동일한 대상 물 밑줄, 동일한 당사자 간 밑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밑줄, 동일 기회이면 뭐만 계산하고?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계산한다. 그 말은 매매금만 계산해야지 임대차 건을 각각 계산하는 게 아니다. 맨 밑에 3번 임대차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 차임입니다. 월세 곱하기입니다. 월세 곱하기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 합산하죠. 다만 합산한 금액이 얼마? 5천 미만입니다. 5천 미만이면 약자 보호치니까 월 차임 곱하기 얼마? 70. 미만일 때 70이지 이상일 때 70 하면 안 된다. 옆에 페이지 문제 있죠. 중개보수 등 밑줄 틀린 것 X하시고 1. 주택 밑줄. 주택은 조례가 있나요 없나요? 국토교통부령 시도 조례를 정한다. 맞죠? 2번 주택 외에는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끝. 맞죠? 3번에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뭐 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분양권 나중에 배우시고 5번 주택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뭐 기준? 사무소 소재지. 답은 4번이겠죠. 넘기시면 계산 문제가 있죠. 주택 임대차 밑줄. 그 다음에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액 그 말은 곱하기 2곱하기 1을 하라 그 말이죠. 보증금 2천에 월세가 20이면 곱하기 100을 해봐야 4천만 원밖에 안 되죠. 5천 미만이니까 월세 곱하기 얼마? 70이니까 2천 더하기 27, 14 3,400이죠. 요율이 몇 프로? 0.5%. 그러면 3,400에 0.5%니까 17만 원 나왔죠. 한도액은 20만 원이니까 얼마 받아요? 17만 원 곱하기 2, 34만 원. 계약 기간 같은 거 곱하시면 안 돼요. 옆에 페이지 실비 부담자 하단이 있죠. 실비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두 개인데 위에 표가 있나요 없나요? 209페이지 위에 표 있죠. 그 명목으로만 받아야 돼. 그 명목 이해로 받으면 초과수수다 그 말입니다. 실비는 부담자목으로 오니까 한 개만. 맨 밑에 양가로 1번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 있죠. 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라고?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한다. 그렇게 넘기시고 기출 지문 스피드 체크 있죠. (1번에) 뭐 방금 전에 봤던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주택, 부속 토지 포함 중개에 대한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밭에 1방 해놓고 매매는 몇 프로? 1방 매매 또는 교환은 1,000분의 9. 그죠? 1,000분의 9. 3번 동일한 대상물, 동일 당사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뭐만?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한다. 그죠?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이지만 2분의 1 미만이면 뭐? 주택 외. 5번에 전용이 85 이하이고 뒤에
오피스텔 임대차이다. 몇 프로? 1,000분의 4.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가 소재지가 다르면 어디 기준? 중개사무소 소재지. 됐죠? 옆에 챕터 8에서 교육 업무 위탁 보상금은 시험에 나오는데 교육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1. 실무교육 밑줄 넘겨보시면 2번 직무교육 있죠. 3번에 연수교육 있죠. 옆에 215페이지 예방교육 있나요? 교육의 종류 4가지가 있다. 4가지. 들어보신 교육은 실무교육은 들어보셨죠? 시험은 실무교육은 한 문제 나온다 보시면 매년 한 문제 나는데 어쨌든 교육은 일단 실무교육이 있고 연수교육이 있고 직무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방을 위한 교육이 있어요. 여기는 교육 실시권자하고 교육 대상자만 좀 구분하시면 돼. 최근 시험에는 교육 대상자가 주어졌는데 교육 명칭을 예를 들면 책임자는 해놓고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중개보조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자에 대한 명칭을 바꿔서 틀리게 만드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할 때는 등록 기준이죠. 등록하고 싶으면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들어보셨죠? 실무교육은 기본이요. 등록 신청인은 실무교육을 받으라고.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등록한 개공이 되기 위해서는 받으라 그 말이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자이다. 크게요. 그러면 실무교육을 받고 2년 후에 다시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이에요. 실무교육을 받은 등록 신청인이 누가 되어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일을 하다가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소공이 되어서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2년마다 연수교육. 그럼 여기 등록 신청인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공이 실무교육, 연수교육 대상자이면 누구는 빠졌어요?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대상자도 아니고 연수교육 대상자도 아니다.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대상자도 아니고 보조원 연수교육 대상자도 아니다. 보조원 대상인 교육은 직무교육이에요.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 교육인가? 중개보조원의 받아야 되는 교육은 직무교육. 예방을 위한 교육은 앞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니까 현재 의무 교육이 아니고 실시할 수 있는 임의 교육인데 예방 교육은 부동산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하면 중개사무소 안에 있는 사람 모두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실무교육, 연수교육 받죠. 예방교육 대상자이죠. 소속도 실무교육, 연수교육, 예방교육 대상자이죠. 보조원은 직무교육하고 뭐? 예방교육. 더 구체적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2사람이죠.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은 3사람인데 부칙은 폐업하면 얘는 등록이 안 돼.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할 수 있죠. 그럼 법인은 대표자 포함 제외.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 임원이면 전원이 실무교육 받죠.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분사무소에서 누가? 책임자가. 실무교육 대상자인가 아닌가 할 때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대표자, 법인 사원, 임원, 법인의 분사무 책임자, 소속 공인중개사. 누구는 빠졌다? 중개보조는 아니다.
실무교육하고 직무교육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 포함해 사원, 임원, 전원은 책임자는 소속은 지가 알아서 미리 바꿔야 돼. 사전교육입니다. 사전교육은 지가 알아서 미리 바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보존이 되고자 하는 자도 직무교육은 지가 알아서 바꿔야 돼. 사전교육이니까 교육받으러 오십시오라고 통지하겠나요? 통지할 수가 없어요. 통지할 수가 없죠. 누가 등록 신청할지, 누가 책임자가 될지, 누가 소공이 될지, 누가 보존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실무교육을 받은 다음에 받는 교육이 뭐? 연수교육 대상자는 개업 공인인사하고 소속이 확정되어 있죠. 교육 통지 한다 안 한다? 한다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교육 대상자는 확정되어 있나 안 되네. 현재 부동산 안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등록한 자, 소속 공인인사, 중개보존 다 고용신고되어 있죠. 연수교육하고 예방교육은 교육받으러 오십시오 통지한다고. 실무교육 통지해야 한다. 직무교육 통지해야 한다. X. 연수교육 통지해야 한다. 예방교육 통지해야 한다. O. 그러면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권자가? 여기는 시도지사만이 실시권자예요. 시도지사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면 틀려요. 국토부 장관은 실무교육을 연수교육 실시할 수 있다. X. 등록관청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실시할 수 있다. X입니다. 오로지 누구만? 시도지사만. 직무교육은 보존 대상 교육이고 보존은 중개물을 할 수 없죠. 교육 실시권자가 시도지사는 공통이고 등록관청 두 사람이에요. 이제 교육 실시권자가 두 사람 나눠지면 이건 따로 읽을 줄 아셔야 돼. 시도지사는 보존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관청은 보존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서 읽으셔야 돼. 예방을 위한 교육은 현재 중개업에서 종사하는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죠. 실시권자도 국토부 장관부터 시도지사, 등록관청 여기는 세 사람 다죠. 끊어서 세 가지 다 끊어서 읽을 줄 아셔야 돼. 이렇게. 최근 시험에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교육은 실시할 수 없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미리 바꿔라 할 때 언제 받아야 교육이 유효한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겠죠? 분사무소는 등록 신청입니까? 설치 신고입니까? 설치 신고하겠죠? 고용 소속 공인인사는 고용 신고하겠죠? 등록 신청일 만약에 설치 신고일 고용 신고일이 12월 17일이 신고 날짜예요. 그럼 이거 미리 바꿔야 한다 했죠? 등록 신청일이 12월 17일이면 신청일 전이니까 12월 16일부터 거꾸로 역산해서 1년 이내에 바꿔야 돼요. 지금 실무교육을 만약 12월 달에 받았다. 예? 12월 지금 16일부터 해서 교육받았다 지금. 그럼 내년 12월 달까지는 교육받지 않고 등록 신청된다는 겁니다. 내년이 만약에 12월 30일 날 1월 20일 날 2021년도 내년 말고 2021년도 1월 달 등록 신청하고 싶다. 1월 달 등록 신청일 전부터 1년 이내 역산해서 받은 것만 유효하겠죠. 그럼 지금 12월 달 받은 것은 1년 훨씬 지났잖아요. 그때는 다시 받아야 돼. 등록 신청일 기내에서 전 1년 이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에 있는 중개사무소에 여기 울산에 실무교육 받고 지금 중개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1년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소속 공인사 두 명 고용신고 해놨어요. 고용신고 해놨으면 지금 종사하는 표시 아니에요. 나중에 실무교육 다시 안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 여기도 미리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직무교육.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똑같아요. 지가 알아서 바꿔야 한다고. 1년 이내. 여기는 교육 통지해야 하네요. 연수교육 통지하죠. 실무교육 받고 2년이 되면 연수교육 받아야 되니까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받으러 오십시오라고 통지한다고.
여기도 통제한다 그랬죠. 예방교육 하겠습니다. 예방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제해야 한다고. 이거 예열제 이렇게 암기한다고 나중에. 예방교육은 며칠 전? 10일 예열제 이렇게 암기해. 교육 중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있습니다. 이것만. 연수교육은 현재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개업공인중개사 인 사람은 소금은 다 받아야 되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연수교육 날짜하고 예비군 훈련 날짜하고 겹쳤어요. 뭐 어디 가야 됩니까? 아이고 국방인데 뭐 교육국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훈련소 4주는 받아야 돼. 여자분들도 받아봐야 돼. 예비군 훈련 날짜 결치면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때 연수교육 받지 않아도 제재가 없어요. 그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과태료 처분 대상은 어떤 교육만? 연수교육만. 통제하는 것은 어떤 교육하고 어떤 교육?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는 이게 한 문제예요. 네? 확인 몇 개 해봅시다. 거기 213페이지 실무교육이 있죠. 양가를분의 실시권자 대상자 시기 있죠. 실무교육 땡땡 사전교육 적어보시고 사전교육이니까 통지한다. 통지 X 적으시고 사전 실무교육 타이틀 옆에다가 땡땡 사전교육이니까 더하기 통지 X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 중개사무소 그 다음 밑줄 개설 등록 신청 등록 신청하고는 자 해서 법인 동그라미 법인이면 임원 사원 위에다가 대표자 포함 적으시고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 임원 밑에 전원 적으시고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 임원이면 전원이 분사무소이면 누가? 둘째 줄 책임자는 사전교육이다 그랬죠. 등록 신청 1 분사무소이면 설치 신고일 전 얼마 이내 1년 이내 누가 실시? 시도지사 밑에 국장 국토부 장관 줄에서 국장 X 등록관청 X예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어떤 교육을? 실무교육입니다. 연수교육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고용신고 전 실무교육은 당연히 누구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얼마 1년 이내 누가 실시? 시도지사 실무교육 그죠? 넘기시고 직무교육은 땡땡 사전교육 직무교육 넘기시고 직무교육도 땡땡 사전교육이고 통지한다 난다 통지 X 첫째 줄 중개보조 밑줄 고용신고일 전 얼마 1년 이내 누가 시도지사 뒤에 누구 등록관청 밑줄 거기 누구는 빠졌어요 국장 X 직무 동그란 교육 받아야 한다 밑에 하단에 3번 연수교육 땡땡 재교육 재교육을 하니까 재교육 대상자는 확정되어 있다 더하기 통지한다 난다 통지 O 실무교육을 받은 두 사람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두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몇 년마다? 2년마다 누가 실시? 시도지사 밑줄 누구는 빠지고 국장 X 등록관청 X예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은 통지해야 하네요. 옆에 페이지 3번에 연수교육 통지 시도지사 밑줄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게 몇 개월?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유일하게 교육받지 않으면 제재는 연수교육밖에 없다 그랬죠.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두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 공사분의 예방교육은 세 사람 밑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둘째 줄 누굴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죠.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바로 그건 하여야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무교육 아니에요. 이것도 교육 공고나 통지한다 그랬죠. 2번 국토부 장관 시도에서 등록관청은 둘째 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며칠 전 10일 전 예열제입니다. 공고하거나 또는 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우리 과목의 특징이 이겁니다. 하거나 통지하는 것은 공고하고 통지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하거나 또는 통지 개념을 하고 해야 한다. 이거 고치는 게 우리 과목이에요. 하거나 밑줄 하고 통지한다 X입니다. 됐죠? 그 정도 하시죠. 포상금하고는 나중에 1, 2월 달 가서 보시고 넘기시면 227페이지 기출 지문이 있죠. 1번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누구만? 시도지사.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몇 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4번 예방교육은 교육일 며칠 전? 10일 전. 됐죠? 그 정도.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는데 협회는 기초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협회는 일단 제목이 공인중개사 협회죠. 공인중개사 협회는 해서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인중개사는 누구예요? 자격을 취득한 백수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이름이 공인중개사 협회는 공인중개사 설립하는 거 아니에요. 함정이. 그래서 밑에 이미 설립 목적 있죠?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하시고 그때 설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줄. 그 협회 설립자는 누구라고요? 소장이 주체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하면 안 된다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 부칙도 개업 공인중개사 있다? 부칙도 포함 제외? 포함입니다. 괄호에 중개인 포함되어 있죠. 이 교재에서 중개인은 누구를 말해요?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하니까 괄호에 중개인 밑에다가 부칙 개공 적어지고 부칙 개공도 협회 설립할 수 있다. 포함되고 목적조항 보니까 둘째 줄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밑줄. 위하여가 목적조항인데 영리를 위하여 그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비영리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설립할 수 있다. 이전에 시험에 할 수 있는 임의단체인지 하에 하는 강제 설립제인지 이걸 물어요. 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공인중개사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영리법인 아닙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세 가지 체크됐죠? 그럼 밑에 협회 성격이 있죠? 맨 밑에 2번에 비영리 사단법인 돼 있죠? 타이틀 밑줄하시고 첫째 줄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밑줄하시고 맨 밑에요. 협회는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설립 목적이 나왔듯이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이고 협회 설립 목적 법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산을 모아서 만드는 법인 재단법인
사람 모아서 만드는 법인 사단법인. 그럼 당연히 협회는 사람을 모아서 개업공인인사인 사람을 모아서 만드니까 비영리 목적인데 재단법인이 아니고 뭐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손해배상 책임할 때 나왔지만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두 번 이상 나왔던 것이 옆에 페이지 양가로 4번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에 준용되어 있죠.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그러면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은 우선 적용돼야 되겠죠. 없으면 어떤 법? 민법 중 어떤 법인? 사단. 협회가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협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니까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비영리 법인에 관한 일반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민법이고 협회는 사단법인이니까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해야지.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것이 민법 중 조합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적용 이렇게 틀게 나왔다고.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협회 설립이 있나요? 넘겨보시면 협회는 법인이다. 법인 설립 행위는 요식행위다. 협회는 법인이니까 법인이 성립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설립 등기해야 성립되죠. 등기하려면 법인이 등기해서 성립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 정관을 작성해야 되죠. 정관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 거치고 감독기관의 허가 인가 받아서 주사무소 소재에 등기해야 그때 성립되는 게 법인이에요. 성립하려면 반드시 뭘 작성하라고? 정관. 정관을 작성해야 절차 거치고 등기에 성립되죠. 정관 작성하지 않으면 이런 절차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성립이 안 된다고. 이게 요식이야. 방식에 따라서 성립, 불성립, 방식에 따라서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요식행위예요. 법인 설립행위는 대표적으로 요식행위입니다. 뭘 작성해야 하므로 정관을 작성해야 성립되기 때문에 요식행위입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행위는 똑같다는 겁니다. 정관 작성하고 의결 거치고 감독기관 찾아가서 허가 인가 받고 결국은 법인이다 할 때는 세상에 나오는 방법이 등기해서 세상에 나온다고. 법인입니다 할 때 항상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는 겁니다. 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그게 1번에 정관 작성 있죠. 230페이지.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몇 명? 300인 이상 밑줄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 작성하고 서명 날인했죠. 그럼 창립총회 열어야 되겠죠. 2번 창립총회 의결 밑줄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함으로써 정관 작성이 완료되면 정관에 대하여 회원 몇 명? 600명 이상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 얻어서 정관 1조 동의하십니까?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 의결 2조 동의하십니까? 과반수 동의 의결 거쳤죠? 이때 600명은 지역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몇 명? 100인 이상 서울시 빼고 나머지 광역시 도별 몇 명? 20명 총수는 몇 명? 600명 서울에서 100명 광역시 도별 20인 그 다음에 3번에 감독기관 찾아가서 인가 받는데 협회 감독기관은 누구이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창립총회에서 정관에 대한 의결을 거친 후 누구의 인가? 국토부 장관의 인가입니다. 허가주의가 아니고 결국 4번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뭐 함으로써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발기 몇 명이에요? 300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고 창립총회는 몇 명? 600명 이상 창립총회에 참석해야 되죠. 600명은 서울에서 몇 명? 광역시 도별 국토부 장관의 설립 인가 받아 등기함으로써 성립하죠. 발삼
육창 120 인가 등기 성립 이렇게 암기해요. 여기에 시험 나왔다. 민법사님 이거 쓰시라면 숫자는 암기하는 83 그러면 발기 몇 명? 300. 육창은 창립총회 몇 명? 600명. 120은 서울에서 몇 명? 100명. 광역시도별 20. 836창 120 이렇게 암기해요. 결국 성립 앞에는 항상 뭐가? 등기함으로써 성립해요. 시험은 그렇게 나옵니다. 협회 지문이 나오면 이거 넘겨보세요. 협회 문제는 1번 그 문제 있죠. 1번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32페이지 맞아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민법 중 사단법인 기준을 준용한다. 정관은 회원 몇 명? 83이죠. 창립총회는 6차 그 정도 보시면 되고 협회 업무 중에서 옆에 233페이지 공제사업 밑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해야 한다. 그죠? 보증 설정 방법 중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공제에 가입한다. 들어보셨죠? 그 공제사업자가 협회예요. 그럼 공제사업은 가장 기초가 반드시 협회는 공제사업을 해야겠나요? 할 수 있겠나요? 밑에 공제사업에 의해서 협회는 기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뒤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개념 한 개만 익힙시다. 넘기시면 234페이지 4번에 공제 규정 있죠. 에서 밑에 내려가시면 다번에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이 있나요? 그거 밑줄에 보시고 나머지는 다 협회 간부기관이 누구라고요? 국장이 나와요. 그거 익히고 뒤에 정리하면 되겠네. 자, 책임준비금 제도는 이겁니다. 상법 제도인데 전국에 있는 10만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하고 12만 5천 원 내고 만약에 협회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해야죠.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해야죠. 전국에 있는 10만 명의 개업공인중개사 1인당 12만 원 5천 내고 협회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간 공제 계약을 했다고. 공제 계약했다 그 말은 공제에 가입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가게마다 10만 명 가게 안에는 공제 증서가 걸려 있겠죠? 중개업 하다가 10만 명 공제에 가입한 10만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각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 있나 없나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데 배상 능력이 있으면 지가 배상하면 끝나죠? 배상 능력이 없으면 협회가 공제 계약하면서 받은 이게 전체가 다 공제료 수입 아닙니까? 공제료 수입 전체 중에서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려면 네가 공제 계약할 때 받았던 공제료 전체 수입 중에서 일정액만큼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책임준비금이에요. 이들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럼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에게 얼마나 적립하라고?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시험은 앞에 뭐의 100분의 10 그걸 물었어요. 공제료입니다.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아니고 총수입 해버리면 공제료 수입도 있고 교육 수입도 있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수입인데 전체 수입이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 계약할 때 받아두었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지 총수입액 하면 돼요. 그럼 이대로 막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한 개 더 규제가 있는 것이 거기 234페이지 바로 양가로 5번 있죠. 첫째 줄 뒤에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막 쓰면 안 돼요. 하고자 한다면 급해서 누구의 승인을 받으라. 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지만 그런 절차 없이는 마음대로 전용할 수 없다. 그 정도 익히 두시면 되고. 나머지 협회는 시험 나오면 한 문제인데 뒷부분은 나중에 보시죠.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45페이지 가보세요. 교육하고 협회까지 배우시면 공인중개사법 안에 있는 의무사항은 다 배우셨어요. 그럼 지금 남은 게 뭐인가? 245페이지 2절에 행정처분 있나요? 행정처분 땡땡 취소처분과 정지처분. 행정처분은 뭐하고 뭐라고요? 취소처분하고 정지처분을 행정처분이라 불러요. 넘겨보시면 247페이지 박스 있나요? 박스 체크하시고요. 넘겨보시면 중간에 이게 다 암기사항이에요. (260페이지) 행정벌 있나요? 행정벌 땡땡 하시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그 두 가지를 뭐라 한다? 행정벌이라 해요. 옆에 페이지 박스에 있나 없나요? 체크하시고 11, 12월 과정에는 중간에 암기사항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 보세요. 정리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정리할 내용이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의무사항을 협회하고 교육까지 배우시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배우신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면 공인중개사법 안에 있는 의무사항 해야 한다는 규정이 많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법질서가 문란해지니까 제재를 가해야만 되겠죠. 요걸 정리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는 세 가지가 있다. 행정처분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이고 1, 2월 가시면 이 법이 끝나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있는데 제재가 달라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제재를 구분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제재가 행정처분이면 행정처분이 뭐인가? 행정질서벌이 뭐인가? 형벌이 뭐인가? 요거 구분하는 게 기본이에요.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처럼 각종 취소 처분하고 업무 정지, 자격 정지처럼 취소 처분하고 정지 처분을 행정처분이라 불러요. 요 두 가지 행정 질서벌, 행정, 형벌은 공통이 뭐예요? 질서 빼버리면 행정벌밖에 없고 형자 빼버리면 행정벌밖에 없죠. 요건 행정벌이라 불러요. 그럼 질서벌은 뭐인가? 100만 원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행정질서벌입니다. 형벌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처럼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행정형벌이라 불러요. 가장 기초적으로 한번 나왔던 게 행정처분에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와 과태료가 있다. 틀렸습니다. 행정처분 안에 과태료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한문일치 나오는 것이 형벌인 징역형 벌금형은 법원의 재판 대상이죠. 법원이 재판에서 형을 선고해서 제재를 가하니까 벌을 주는 주체, 과벌 주체가 법원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요거 형벌 빼고 나머지 행정처분하고 행정질서벌은 법원하고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증은 누가 교부해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주겠죠.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등록증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누구만이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만이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행정처분, 과태료처분한다 그 말이고. 자격증은 누가 교부해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증 교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무슨? 그러니까요.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 취소, 과태료 처분. 공인중개사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해요. 거래정보망 들어보셨죠? 아직 구체적으로 안 배우셨는데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거래정보사업자예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정서를 교부한다라고 해요. 지정서를 교부하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럼 지정서 받은 사람 이름이 거래정보사업자니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누가 지정서를 교부한 국토부 장관만이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한다고. 전속적으로.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된다고. 등록관청만이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권이 있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공인중개사나 소속에 대해서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권이 있고 지정서를 교부한 국토부 장관만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권이 있다. 이렇게 전속적으로 해놓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니까 등록한 자니까 뭘 취소하고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 취소에 이르지 않으면 6개월 범위내에서 업무 정지 처분하고 과태료 처분해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 처분하면 뭐하고 뭘 말한다?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처분.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등록관청만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니까 뭘 취소하고 자격을 취소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대상에 의해 중개업을 하다가 법을 위반하면 자격을 정지합니다. 누구만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과태료 처분까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정서를 준 누구만이 국토부 장관만이 뭘 취소하는가? 지정을 취소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취소 처분밖에 없이 정지 처분이 없어요.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 그러면 누구만이? 국토부 장관만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뭘 취소하고? 지정 취소하고 과태료 처분.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광역시장은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 교부해야 한다. 등록증은 누가 주는 거예요? 등록관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자격증 주는 사람이고 등록관청은 시, 군, 구청장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두 번째, 광역시장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시, 군, 구청장인 등록관청만이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권자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자격취소, 자격정지 처분 관할 정리하는 이게 문제예요. 방금 전에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감독기관 누구? 국토부 장관이 감독기관인 국토부 장관만이 협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권을 가져요. 방금 연수교육 들어보셨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누가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시도지사이죠. 시도지사만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여기 한 문제예요. 누가 누구에게 취소 정지를 뭐 할 것인가 요거 묻는 게 한 문제예요. 관할 정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등록증 줬다. 등록관청은 등록한 자 이렇게 찾아가시고 자격증을 준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소속에 대해서 지정서를 준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도 당연히 법 위반하면 형벌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고 뿐만 아니고 무등록이어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면 중개업이다. 맞죠? 맞지만 단속에 걸린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럼 무등록이라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고 그 말이죠. 개업공인중개사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형벌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중개보조원도 무자격자죠? 보조원이 무자격자인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형벌 받을 수 있다. 그 말은 무등록이어서 얘는 등록증 있어요? 얘는 자격증 있어요? 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뭘 취소하겠다 정지하겠다 과태료는 없어. 오로지 형벌 대상만 된다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 대한 제재는 뭐뿐이다? 형벌인 징역형 벌금형 뿐이다. 여기까지 이게 한 문제예요. 그 구체적으로 이게 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게 다 암기사항이에요. 나중에 박스 보시면 암기사항이 제일 많은데 암기를 하셔도 나중에 7월까지는 수업 들으시고 어떻게 구분해 정리할 거냐고 수업 들으시면 중심을 잡고 더 심한 거, 더 약한 거에서 암기사항을 나중에 구분하시면 되니까 지금 박스가 2개 있었죠. 그 2개만 한번 보고 마칠게요. 앞에 247페이지 박스 있죠. 자, 박스 제목이 행정처분 일반 되어 있죠. 행정처분 밑줄하시고 행정처분의 종류가 셋째 칸에 가보시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뭘 취소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첫째 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누구만이 등록관청 옆으로 화살표 하시고 등록관청만이 뭘 취소하고 등록을 취소하고 뭘 정지하고 업무정지. 뒤에 기속행위 재량행위 되어 있죠. 등록 취소 옆에 기소 나중에 반드시 취소를 해야 하는 게 기속 절대 취소고 재량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두 가지 나눠져요. 그러면 취소 처분하고 정지 처분 중에서 뭐가 제재가 더 강하니까 취소가 제재가 강하니까 취소할 때 사전에 뭐 거쳐야 한다? 청문 등을 청문은 취소에 청문되어 있죠. 그렇게 연결하시고 그래서 읽으실 때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누구만이 등록관청만이 뭘 취소한다? 등록 취소, 뭘 정지? 업무 정지 처분합니다.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되어 있고 밑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누구만이 자격증 교부입니다.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 취소 보니까 기속행위밖에 없죠. 기속은 옆에 땡땡 하시고 취소하여야 한다는 적어보시고 기속은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법에서 자격은 취소하여야 한다 해야지 기출문제처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재량으로 돌리면 틀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격 취소이기 때문에 청문 대상이죠. 그 다음 밑에 국토부 장관,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누구만이 국토부 장관만이 뭐 취소? 재량 취소니까 거꾸로 취소할 수 있다 저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 자격은 취소해야 한다 해야 맞고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다면 틀리고 지정 취소를 해야 한다면 틀린다. 바꾸면 안 된다고. 됐어요? 넘겨보시고 뒤에
261페이지 표 있죠. 행정벌 있죠. 행정벌은 두 가지를 합쳐서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을 합쳐서 행정벌이라 하는데, 행정형벌은 뭐하고 뭐 징역과 벌금, 행정질서벌은 같으려. 형벌의 종류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고, 당연히 부가권자는 법원이고. 무등록 중개업자 밑줄. 뒤에 개업 공인인사 등이죠. 등 옆에 중개보조원 적어보시고. 무등록 중개업자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형벌 대상이고, 지금 적으신 중개보조원도 형벌 대상이다. 그죠? 개업 공인인사 아닌 자, 공인인사 아닌 자도 형벌 대상이다. 밑에 행정질서벌 있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국토부 장관 있죠. 국토부 장관은 옆에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회 있죠. 그 세 사람에서 누가? 국장이.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500만 원짜리는 나중에 암기사항을 좀 줄여야 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것이 거래정보사업자 옆에 누가 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있나요? 앞에 표시 광고할 때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할 때 더 강화됐다 그랬죠? 허위 매물 정보 올리지 마라. 그죠? 그럼 네이버 사업자는 다음 사업자에게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법을 위반하면 정보통신사업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자 되었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누구? 공인중개사이었던 자. 그 두 가지 표를 합쳐 놓은 게 이거라고요. 이거. 그 내용은 절대 취소, 뭐 업무 정지, 그 나중에 1, 2, 3, 4를 가시면 제가 중심을 잡아서 제재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275페이지까지 하시면 출제가 40개 중에서 28개 이상 나와요. 7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1, 2월달 진도 나갈 때 배우실 게 276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있죠. 요게 28회부터 출제됐는데 통합돼 가지고 28회 때 5문제, 29회 때 4문제, 올해는 7문제. 수업 진도 나갈 때 어쨌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지금까지 배우신 공인중개사법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해야 한다 들어보셨어요? 그 옆에 페이지 2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있죠. 그게 2문제, 3문제. 277페이지요. 그 다음에 305페이지 가시면 3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있죠. 거기에 한 문제. 그 다음에 넘기시면 31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죠. 그게 2문제 정도. 최대 6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올해 7문제 나왔기 때문에 6문제까지는 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1, 2월달 진도를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까지가 페이지가 348페이지까지요.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전체 40문제 중에서 32개, 33개, 34개 나와요. 80% 이상. 뒤에 파트 2에서 중개 실무 있죠. 그쪽은 6개에서 7개 나와요. 6개, 7개인데 올해 시험은 그 6개, 7개 중에서 민법이 5문제 나왔어요. 늘 매주 수업할 때 민법을 열심히 하시라는 이유가 올해 민법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와도 민법을 잘 하시면 중개사법이 85점 이상,
등기법이 쉬워요. 합계하기 쉽다는 겁니다. 민법을 여기 처음에 적어드린 것처럼 뭐 조금 쉬셔도 연말까지 민법 동영상 6조 과정이 있죠. 지금 입문 과정 동영상 3번 정도를 보셔야 돼.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건 알아듣고 오셔야 된다고. 그 공법 전체법 말고 국토기획법 있죠. 요것만 2번 3번 돌리고 오셔야 1월 달부터 해서 4주 정도 하는 게 국토기획법이에요. 요걸 줄여서 해놨기 때문에 꼭 듣고 오셔야 돼. 나머지 이제 학교론하고 공영인사법은 1월부터 진도 들어가시면 되는데 만약 여유가 되시면 1월 달에 첫째 주 이거 할 때 입문과정 첫 주 있죠. 첫 주 강의는 들어오시면 예습이에요. 그 정도. 오늘 배우신 게 뭡니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복습을 대부분 했고 7금지 중에 개정법이 있다는 거 확인했죠. 중개보수 실비했죠. 교육했죠. 요거 정리한 거예요. 자, 중개보수 실비는 각각 받을 수 있는데 중개보수는 중개계약이 있었고 중개행위를 해서 결과 완성이 되어서 마무리 작업 3가지 한 대가가 중개보수이죠. 중개보수 청구권인 권리는 손님이 부동산에 와서 어떤 계약하면 중개계약하면 권리가 발생되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 행사해서 지급받을 수 있고 중개계약할 때 보수 지급 약정 관계없이 청구할 수가 있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이 무효 취소 시 해제되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받을 수 없고 합의 해제처럼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깨지면 받을 수 있다.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한 중개 보수 규정은 크게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죠. 주택의 경우나 주택 외의 경우나 국토교통부의 영이 정하는 것은 똑같은데 주택은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가 있는데 주택 외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가 없다. 조례가 있다는 것은 교재에서 보셨듯이 요율 한도표가 있다는 것이고 조례가 없다는 것은 거래 금액별 요율 한도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영에서 가보니까 주택이든지 아니든지 쌍방 각각 받는 것이 중개보수인데 0.9, 0.8, 0.9는 누구로부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주택의 경우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매 교환 계약이면 1,000분의 9, 0.9% 이내라고 주택 임대차 등이면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 0.8% 이내로 한다 해서 나누고 있지만 주택 외에는 그런 구분이 없이 주택 외인 토지, 상가, 임목, 공장, 재단, 광업재단은 매매든지 교환이든지 임대차 구분 없이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0.9%밖에 없고 요율 한도표가 없으니까 협의하여 정하죠. 그런데 주택 외 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전용이 얼마? 85제곱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주택 외이어도 매매 교환이면 몇 프로? 0.5 임대차 등이면 0.4 그만큼의 주거용 오피스텔 빼고 나머지 주택 외이면 0.9 이내에서 협의사항이 있다. 그죠? 단독 소유 건물인데 주택과 주택 외가 혼합되어 있으면 어떻게 구분해요? 전체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 건물을 뭐로? 주택으로 하고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 건물을 주택 외로 한다. 동일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동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면 뭐만 받고? 매매만 받고. 동일 대상물인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 같은 물건에 의해서 을하고 병하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매 계약도 하고 임대차 계약한 매수인이자 임대인에게는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주택이든지 아니든지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보증금하고 월세 2가지만 가지고 계산하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합산한 금액 가지고 하는데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 미만이면 얼마 곱하고 70을 적용한다. 그죠?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는데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주택이면 조례가 있다 없다? 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하고 주택 소재지가 다르면 뭐가 기준? 사무소 소재지가 기준. 실비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는데 매도 임대인이 내놓은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은 누가? 매도 임대인이 부담한다. 요율급에서 나온 산출액하고 한도액하고 비교할 줄 아셔야죠. 산출된 금액이 75만 원, 한도액이 80만 원이면 얼마? 75만 원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고 일방이 부담하니까 총액 물으면 곱하기 매도인으로부터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하게 되면 계산된 75만 원. 계산된 금액이 90이고 한도액이 80이면 얼마? 80. 한도액 초과하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교육은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통지 규정 없이 자기가 알아서 사전에 바꿔야 되죠. 등록 신청일 전, 분사무소 책임지는 설치 신고일 전, 소속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중개 보존이 고용 신고 중개 보존이 직무 교육도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 교육 대상자나 연수 교육 대상자에는 누구는 빠지고 중개 보존은 빠지고 보존 어떤 교육 대상? 직무 교육하고 예방 교육 대상자에 포함이 되고 실무 교육 실시권자는 누구만? 시도지사만. 직무 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예방을 위한 교육은 국토부 장관부터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예방 교육은 실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연수 교육하고 직무 예방 교육은 교육 통지한다 한다. 한다. 연수 교육은 실무 교육 또는 연수 교육 받고 2년이 되기 몇 개월? 2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받으러 와야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예방을 위한 교육은 실시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예방 교육을 실시하려면 예방 교육일 며칠 전까지 10일 예열제. 됐죠?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협회는 설립할 수 있죠. 비영리 사단법인인 것이 협회이므로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은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죠? 협회는 정관, 발기인 몇 명? 300명. 발기인이 정관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고 창립총회는 몇 명? 600인 이상. 서울에서 100인. 광역시도별 20인 출석하고 정관에 대하여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해서 의결 거쳤죠. 감독기관이 누구? 국토부 장관의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니까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836창 120 인가 등기 성립. 협회 가장 중요 사업이 공제사업인데 공제사업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공제사업 내용의 책임준비금은 일정에게 공제료 수입액은 항상 적립하고 있어야 한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막 쓰면 안 되는데 급해서 다른 용도 쓸 때는 감독기관인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는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 행정처분,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인데 행정처분은 뭘 말하고? 취소처분하고 정지처분. 행정질서벌은 과태료 처분을 말하고 행정형벌은 징역형, 벌금형이죠. 행정형벌 빼고 취소, 정지, 과태료 처분은 등록관청만이 누구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뭘 취소하고?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에서만이 공인중개사 소속에 대해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과태료 처분.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만이 지정 취소, 과태료 처분. 협회에 대해서도 누구만이? 국장만이 과태료 처분. 연수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 누구만이? 시도지사만이 과태료 처분. 자격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와야 되고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니어서 등록 취소 무증의 과태료가 오로지 형벌만. 중개보존도 공인중개사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없고 과태료 없고 오로지 형벌 대상.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형벌 받을 수 있다. 거기까지. 수고하셨고 연말 잘 보내시고 복 많이 받고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수고했습니다.